어제 속보로도 만나봤다시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1심에 비해 180도 뒤집힌 이 항소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어제 26시간 만에 곧바로 상고를 했죠. 먼저 관련해서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냥 이재명 대표가 쓴 판결이다. 이재명 대표가 밑그린 그림대로 판사는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이 나는 이렇다라고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주장하는 그대로 복사해서 갖다 판결문에 붙여놓은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조금 전에 알려진 얘기부터 먼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어제 하루 만에 상고장을 낸 검찰이 또 법원이 고등법원 곧바로 대법원에 소송 기록을 보냈어요. 이거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렇죠. 이제 신속 처리 예규가 있고 그 관련해서 이제 상고장 그리고 소송 기록 송부까지 지금 빠르게 좀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도 그동안 634 원칙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부분 뭐 대법원장이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좀 불필요한 시간들을 단축해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예상 가능해 보입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제 남은 것은 대법원에서 이것을 확인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대법원에서 나름의 절차와 그리고 예규들을 거쳐서 신속하게 진행해 준다라고 한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항소심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확정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법률심만 남은 것인데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상고하기는 했지만 이미 관련된 법리들이 어느 정도 항소심에서 매듭지어졌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대법원에서 아마 빠르게 상고에 대해서 기각하지 않을까라는 예견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제 선고가 났고 어제 검찰은 상고했고 오늘 대법원으로 자료가 넘어갔습니다. 뭐 신속 재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로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검찰이 이제 상고를 준비하면서 어떤 이 무죄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현정 의원님. 네. 이게 이 항소심 무죄는 유권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대법원 판례에 반해서 이재명 대표 피고인의 관점을 해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화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여당과 혹은 일부 보수층의 시각이 아니라 검찰이 이번 항소심 무죄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담은 것 같아요. 보면 김문기 모른다. 아니 모른다고만 하면 이제 앞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거냐. 또 하나 골프 사진 조작. 피고인의 일방적인 관점에 따라서 이 법을 해석했다. 핵심은 검찰의 발언 시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식의 판례가 남겨지게 되면 앞으로 아마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것은 거의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몰랐다 그러면 인식의 문제네요? 라고 이제 끝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박했다는 것도 이것도 인식의 문제네요?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판결이 이렇게 검찰이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를 한 이유도 기존의 어떤 대법원 판례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대법원 판례 중에서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1심과 2심, 2심에서 판단할 때 1심과 같은 증인, 같은 증거 이게 있을 때는 1심의 어떤 결과를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해야 된다는 판례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재판부 일반인이 갈 때 1심에서 했는데 2심에 똑같은 건데 한번 3세판이다. 계속 하게 되면 법정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심에서 2심에 넘어갈 때 중대한 어떤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나 증언이 없을 경우는 1심의 내용들을 가급적 존중하도록 한다는 게 이제 대법원 판례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거의 달라진 게 없습니다. 같은 증인 같은 건데 완전 판단만 정반대로 다르게 한 것이거든요. 이거야말로 앞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러면 앞으로 내 사건도 2심 가면 다 뒤집어지겠네? 그럼 2심 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도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이고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도 보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지만 법조인들 판사 출신들 다 물어봐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아마 정치인들 처벌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본인의 유리한 걸 위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 저 사람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검찰은 빨리 상고를 한 것 같습니다. 상고 하루 만에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여당도 꽤 전사적입니다.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의 주준 의원요. 아예
대법원의 성향을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는 대법관 14명 중에 7명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서 굉장히 편향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보수 대법관이 5명, 또 진보 대법관이 9명으로 분류되면서 모든 판결에 있어서 진보 성향의 대법원 판결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에 반해서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는 오히려 반대로 돼 있어요. 중도 보수 대법관으로 분류되는 대법관이 9명, 진보로 분류되는 대법관이 4명입니다. 미스터 쓴소리, 또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끊임없이 보수의 목소리를 내온 분이다. 그 최진영 변호사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상고권이 없고 그러면 물론 지금 무죄입니다만 대법원 가는 속도가 한 달 정도 빨라질 수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633 원칙 그리고 실제로 아까 주진 의원이 쭉 대법관들 성향도 분석했는데 뭐 국민의힘이 봤을 때 뭔가 파기 재판까지 모르겠지만 파기 환송될 가능성을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실무가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주진희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 또한 그날 저녁 방송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주 의원 얘기가 하기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먼저 본인이 갖고 계셨던 그럼요. 이 자리에서 제가 파기 재판 내지 취소 재판 얘기를 바로 했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얘기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선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1년 내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1심에 이재명 대표 재판 같은 경우에는 1심에 2년 2개월, 2심에 지금 4개월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대법원은 가급적 3개월 원칙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심 법원이 잘못됐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파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랬을 때에 만약에 파기 환송해버리면 어떡하죠? 또 고등법원 가가지고 또 싸우면서 한 3, 4개월 갈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공선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633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결정적인 그 방법은 뭐냐? 대법원이 스스로 파기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파기하고 자판은 스스로 판단한다는 것이거든요. 자체 판단이요? 그렇죠. 자체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이미 기록이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항소장만 내는 것이 아니고 검찰은 항소 이유까지도 써서 냈습니다. 예. 법리 오해했다는 점 그리고 또 이 증거와 관련되는 판단을 잘못했다는 점을 했는데요. 아마 조만간 제가 미뤄 짐작컨대 일주일 내로 예. 검찰 같은 경우에는 상고 보충 이유서를 낼 겁니다. 그럼 그것이 송달이 되면은 바로 10일 이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답변서를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실제로 한 달 내로 모든 실질적인 서면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대법원에서는 판단하는 거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월 내에 2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저것이고 그것이 파기 환송이 아니고 스스로 파기하고 취소하는 판결을 해버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판결은 빠르면은 2개월 이내에도 충분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저 또한 실무가로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아니라 지금 조희대 대법원 체제의 성향들이 많이 바뀌어서 뭔가 이 항소심 무죄를 말도 안 되게 볼 거다라는 게 이제 여권의 희망 섞인 뭐 전망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5월 안에 3월 26일에 선고가 났으니까 항소심 5월 말 안에 2심 판결이 났고 그것도 파기 환송이 아니라 파기 재판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주진 의원 대법원 성향과 함께 하나하나 얘기를 했어요.